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방송 힘차게 한 주의 첫 시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의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이제 뉴욕 3대 지수인 나스닥과 S&P 500 다우 지수는 6주 연속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주간 기준으로 올해 최장 기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어쨌든 상승을 해주고는 있는데 코스피 지수는 0.85%, 코스닥 지수는 1.1%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한 섹터 흐름 보시면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중국은 올 한 해 동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약간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 속에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경기 관련주인 화장품 관련주, 여행, 카지노, 이런 항공 관련주 같은 것들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 오랜만에 엔터주 그리고 콘텐츠주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의 멤버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협력한 음반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노래 제목이 바로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 아파트의 인기몰이 따라서 오늘은 대장주로 YG 플러스라는 종목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이외에도 지니뮤직, YG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레몽레인 같은 여타 다른 종목들도 함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오늘 장에도 SMR 관련해서 원전 관련주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우진엔텍을 비롯해서 원전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 오랜만에 아이폰 관련주들도 반등을 시도해주고 있습니다. 아이폰 16이 지금 출시된 지 한 달이 좀 넘었을까요? 중국에서 판매량이 나쁘지 않다라는 소식 속에 아이폰 16 관련해서 오늘 BH, LG이노텍, 덕산 레오룩스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래도 오늘은 양 지수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전문가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작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여러분들 저희하고 함께해서 즐거우시죠? 네. 안우 선생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그럼요. 오늘 시장이 그나마 기술적 반등을 선사하는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시장은 넘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반등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것저것 여기저기 두들겨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거는 저번 주에 지수가 하락했다는 개별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오늘 시장에서 또 상승되는지 또 그리고 이번 주에 구체적인 이벤트들도 되게 많거든요. 기술주의 실적이 또 발표가 남아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남아있고 그다음에 테슬라도 남아있고 이번 주에는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발표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점을 통해 가지고 저번 주에 기술주들이 하락된 분들은 이번 주에 또 상승할 수가 있고 어떠한 과정 속에서 상승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는 미국 증시에서도 그렇고 국내 증시에서도 그렇고 굵직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23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HD 현대건설기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바로 다음 날인 24일에는요. 이제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SK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가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테슬라, SK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굉장히 굵직한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이어서 또 아마존이 그 다음 날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이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 이 부분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어떤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쭉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인데 네네. 테슬라의 실적이 목요일 아침에 나옵니다. 네. 테슬라가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갈아치우는 흐름이었는데 그 로보택시 공개 행사 이후에 약간 좀 눌리는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전에 기대감이 미리
반영이 됐고 차익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제 테슬라 주가는 좀 어느 정도 상향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테슬라 주가가 빠지기 전부터 우리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됐으면은 어느 정도 또 승부욕이 정도는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최근에 한 17% 정도까지 빠졌다가 네. 이제 다시 횡보 현식으로 가면서 우상향 현식으로 시적 시즌이 다가왔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나운서님. 테슬라는 시적보다는 트럼프 등에 힘 입어가지고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일론 머스크가 계속 주말마다 트럼프 선거 유세에 따라다니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트럼프에 대해서 지지자에 대해서 추첨을 하면서 또 다시 100만 달러를 주겠다. 그 중에서 추첨을 통해 가지고 우승한 사람은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계속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 지지율을 계속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미디어 주가 역시 그동안 120%가 다시 상승했어요. 바닥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미디어 주가가 상승이 되면서 다시 한번 미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네. 테슬라 쪽은 머스크가 트럼프 쪽에다가 1,000억 정도 선거 유세 지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트럼프도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우호적이라는 부분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사실 시적 부분도 있겠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테슬라 주가도 같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뭐죠? 이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2차 전지가 더 하락된다? 그 부분은 절대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따지자면 이제까지 테슬라든 니비아든 유시드든 이 전기차 관련 미국 산정주에 돼 있는 종목들이 떨어져야 하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그동안 다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2차 전지가 떨어지더라도 트럼프 때문에 떨어진다? 그 생각을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저번 7월달하고 이번 남은 대선하고 12월 달, 12월 달은 어느 정도 트럼프로 인해서 또 2차 전지가 상승할 수 있는 그 근거와 제시를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릴 테니까 눈 똑바로 쳐다보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주 목요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오전에 테슬라 실적 발표 모멘텀에 더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두 가지 재료로 인해서 다시 테슬라 주가 반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트럼프 지지율이 다시 오르고 있는데도 미국의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만 봐도 여러분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도 전기차나 배터리 시장에 그다지 악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뭐 증권가에서도 여러 가지 전망들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트럼프 당선 확률 높아짐에 따라서 뭐 전기차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왜 전문가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인지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해도 혹은 당선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대선 전에 우리가 어떤 우려감을 가진다고 해도 2차 전지 걱정할 것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근거는요. 네. 내가 지금 딱 스치는 게 있어요. 네. 증권사들은 올라가면 사냥이고 떨어지면 또 하향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볼펜을 잡는 게 증권사들입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든지 이 국내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는 뭐든지 떨어지면 그걸 명분 삼아가지고 누구 때문에 떨어졌다. 누구 때문에 이게 떨어졌다. 그렇게 나오는 게 국내 증권사입니다. 아니 일기예보 30년 동안 그렇게 데이터 추적했는데도 일기예보 맨날 틀렸어요. 그래요. 그렇죠. 저번 주만 해도 토요일, 일요일날 비 온다면서요. 네. 토요일만 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반은 맞았어요. 일기예보도 그렇게 틀리는데 네. 증권사들이 뭐하고? 증권사들은 여러분들이 매도 매수를 많이 시키게 해야 영업이익이 수수료가 증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증권사 리포터 보고 시장이 맨날 바뀌는데 맨날 바뀌는 그 부분도 제대로 인식 못하고 맨날 증권사 리포터만 봐도 뭐합니까 여러분들. 국내 시장 지금 이 국내 시장이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예전에 태풍 노루가 올 때 있잖아요. 네. 노루 페인트 주가가 상가 갔어요. 오. 그런 시장에서 뭘 바랍니까?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북한이 또 리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네. 이스라엘 리스크가 있는데 영업이 하나도 안 좋은 하나도 안 좋은 제약바이오주 쪽이 지금 움직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오늘은 좀 차익이 되는 건 중요하지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시장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려면 국내 시장 환경에 맞춰줘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시장 환경에 맞춰서 지금 오늘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또 상승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자, 삼성전자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제가 말입니다, 여러분들. 학교는 인문계는 나왔어도 제 친구들은 공부 튀기 잘합니다.
약간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 못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친구들이 삼성, 현대 이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를 듣습니다. 네. 한 놈은 삼성 SDI에 있고요. 한 놈은 또 삼성전기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한번 저희가 저번 주에 만나가지고 한번 이 한 잔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전문가니까 아무리 봐도 제가 아무리 분석을 한다고 해도 그쪽이 하는 사람들한테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어떤 회사든 간에 네. 투자를 안 하는 회사는 경영진이 위에 있으면은 그 회사는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회사가 이렇게 가야 저렇게 더 사냥이 됩니다. 저렇게 된다고 해도 이 오너분들이 이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감지 않으면은 그 회사의 발전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늘 똑같은 생활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고 같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친구들이 저번 주 금요일날 제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생각보다 심각해. 생각보다 심각해. 이 삼성 SDI에 다니는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누구하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아직 그 친구 회사 다녀야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 때문에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한 게 네. 내부 사정이 너무 안 좋아. 이 수주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만 들어도 삼성이 얼만큼 예전에 3위 기업이었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장 기업 순위요 3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그 시적 부분에 대해서도 떨어지는 게 약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금투세 부분, 그 다음에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환율이 또 상승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 환율이 어느 정도 북한 리스크하고 금투세 부분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큰 손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느 정도 삼성전자의 바닥은 다져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삼성에 대한 시적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삼성이 너무 느릿느릿했습니다. 약간 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은 HBM 메모리 쪽으로 사실 투자를 더 많이 안 했다 그 차이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사실 HBM 메모리 같은 경우는 2023년 중반 때부터 이슈가 계속 돌아다녔죠. 엔비디아 AI 붐이 그때부터 움직였고요. 하지만 이 삼성전자가 사실 SK 하이닉스보다도 더 빨리 준비한 게 삼성전자였어요. 그게 2016년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기준에 삼성전자 쪽에서는 이 HBM 쪽으로는 투자가 돈이 안 될 것 같다 하면서 잠시 보류를 했죠. 그 사이에 같이 움직였던 게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그때 HBM3 메모리를 계속 양산을 하면서 지금 엔비디아 쪽에다가 수주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한 단계 더 늦으면서 HBM4 메모리를 더더욱 발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삼성전자를 버리기에는 너무 이르러.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이미 양산을 성공한 거 있는데 아직까지는 인증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선생님, 네. 퀴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콜 여러분들 테스트? 반도체 쪽에서는 퀴 테스트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전문가가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종목 며칠 있다가 상승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투자자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고 종목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삼성의 HBM 메모리 SK 하이닉스보다 HBM4 모델을 양산에 성공했어요. 네. 근데 그 퀴 테스트하는 게 과정이 6개월이 걸린다는 거죠. 콜 테스트요. 네, 콜 테스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콜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6개월. 이 검증이 6개월 정도 지나야 네. 그나마 삼성의 엔비디아 쪽으로 인증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에이씨 삼성전자만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하던데 지금 감산에다가 근데 어떤 회사든 간에 다 감산 나오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버리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SK 하이닉스 주가가 갭상승으로 삼성을 이겼다고 하더라도 너무 삼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삼성전자가 죽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 그런 적이 있어요. 네. 마누라 바꾸고 다 바뀌어야 한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초1위로 됐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마누라까지 다 바뀌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호가창에 따라 가지고 계속 상승 중입니다. HBM 메모리로 인해 가지고. 네. 하지만 이 SK 하이닉스는 사실 투자한 만큼 그만큼 수익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현대가의 정주영 회장님이 울고 있겠네. 원래 SK 하이닉스의 모태는 정주영 회장의 현대 반도체 회사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중간에 SK
SK가 인수를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HBM 메모리와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오. 하이닉스는 금리 인하 이번 년까지는 삼성전자가 HBM 메모리로 크게 양산을 하지 못하는 이상은 하이닉스는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삼성전자 차트에 대해서 삼성전자 가지고 예전부터 갖고 계시던 분은 또 역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세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실적으로 주가가 20% 30% 상승한 적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냥 10년 20년 버티지 않는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았었죠. 삼성전자는 뭔가 이슈가 있어야 돼요. HBM 메모리 쪽은 양산에 대해서 성공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의 경영진이 교체가 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특단 대책에 삼성에 대한 미래 기대감이 형성될 수가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금투세 부분이 해소이 돼야 큰 손.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가 손이 좀 큽니다. 네.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처럼 저렇게 큰 손들이 들어오셔야 네. 그나마 이 불확실성한 부분이 해소가 돼야 큰 손들이 들어와야 삼성전자가 바닥을 다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삼성전자가 바닥이하고 누구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금투세 부분이 해소가 되면 그때부터 삼성전자가 바닥이라는 점,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이 좋지 않은 실적이 향후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계속되면서 바닥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면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삼성전자를 살릴 수 있는 핵심적인 키는 바로 4단 HBM 제품을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을 것인가가 되겠죠. 그런데 아직 지금 퀄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 마무리되는 데까지 6개월 정도가 평균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테스트 결과를 기대해 보시면서 조금 더 지켜보셔라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올해까지는 삼성전자 실적이 눈에 띄게 성장, 회복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엔비디아향 테스트가 통과만 된다고 해도 내년부터는 조금씩 실적이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지금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데 방송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방송 끝나고 나서도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 교육 자료를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시고요.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지금 바로 저희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교육 자료들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오늘 밤에 확인할 수 있는 빠른 통신망으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왜 삼성전자 주가 아직도 볕이 들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너무나도 길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번 주에 굉장히 굵직한 기업들 글로벌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내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켜볼 만한 가장 유망한 섹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님께 한번 의견 들어보고 싶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번 주에 굵직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기업의 실적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2차 전지죠. 2차 전지가 될까요? 2차 전지죠.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나 다 지금 네. 야 2차 전지 실적 안 좋게 나오는데 무슨 또 2차 전지 얘기하고 있냐 이놈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네. 나는 이제까지 2차 전지 시작일 때 2차 전지 종목도 상승하는 모습도 다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번 더 2차 전지 관련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 상승 나올 수 있다. 한번 썰 한번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네. 일단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방송에 대해서 지금 방송 시간이 지금 3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하게 우리 통신만 통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바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자, PPT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다 같이 뿅! 자, 일단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네. 저는 대한민국에서만큼 저만큼 정보가 빠른 사람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저는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애기 돌볼 때 방송 돌볼 때 빼면은 다 이 통신만 하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 다음으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 통신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망 통해서 여러분한테 1분 2초 다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정보 혼자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고 있어요. 증권사에서 몇백 명이 하는 거 저는 혼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지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유, 제가 뭘 한다고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 저번 주에 우리 국내산 냉동 대표 삼겹살 드셨답니다. 대표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저 생삼겹살 먹었는데요. 생삼겹살 먹었어요? 네. 어쨌든 생삼겹살 먹었답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올랐다고 해도 체코산 돼지산 갈비를 먹겠습니까? 이제는 국내산은 드셔야죠. 안 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국내산 돼지값 먹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입장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고요. 공부하는 사람한테 그만큼 보상이 오는 거지 공부 안 하고 맨날 증권방송 통해서 전문가한테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매번 그 자리 그 순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가 온전합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마이너스 100을 먹고요 50을 볼 거면은 이 통신만 통해서 입장하셔가지고 제 교육을 들으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고요. 네.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건 이번 주에 테슬라하고 LG 엔소의 시적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이 약간 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고 있고 네. 우리 TCC세티도 지금 6% 정도 올라갔다가 44,000원 회복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이번 주에 2차 전지가 아무리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 썰에서 통신망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밤에 9시부터 12시까지 프리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번 주에 2차 전지 쪽으로 지수가 견인한다. 이쪽에 우리는 배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테슬라와 LG에너지 솔루션이 목요일에 실적이 발표가 되거든요. 네, 수요일날 LG에너지 솔루션은 장중에 발생하고요. 네. 목요일날 오전 아침에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네요. 자, 그런데 2차 전지주가 실적이 안 좋을 거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2차 전지주가 주가는 올라갈 수 그게 있다는 장점이 거죠? 하는 겁니다. 왜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 아나운서님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잘못한 짓 하면 맨맨 맞기 전이 무섭습니까? 맨맨 맞고 나서가 무섭습니까? 저는 잘못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맨맨을 맞기 전이 무서웠어요. 맞기 전. 저희 어머님이 너 이 새끼 너 집에 오기만 하면 막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되게 무서웠어요. 네. 욕 안 합니다, 여러분들. 네. 너 이 자식 집에 오기만 해봐. 너 죽고 다시 쓰자. 무슨- 그런 식으로 저희 어머님이 맨날 그랬거든요. 그럼 네. 저는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두려움의 마음이 갈팡질팡하잖아요. 그럼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거는 이미 두려움에 대한 선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회초리 맞습니다. 팔리체오. 예전에 빨간색 팔리체오 엄청 맞았어요, 저는. 그 팔리체오 맞고 동생이 더 맞았는데 제가 더 많이 맞았어요. 근데 왜? 그 빨간색 팔리체오 맞았는데요. 네. 그 팔리체 맞고 나서 이제 맞고 나니까 두려움이 불안감이 해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맞고 그쵸? 나면. 증시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네. 어차피 2차 전지에 대해서 맨맨 맞을 거는 저번 주에 다 맞았다는 겁니다. 회초리에 다 맞았다는 거예요. 즉 이번에 반도체 주가도 텐센 MC나 뭐 마이크로테크놀로지나 이번 실적들도 다 보면 알겠지만은 네. 실적이 좋아서 상승되는 이유도 많고요. 실적이 그 전까지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떨어지다가 실적이 좋게 되면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더라도 추후 가이던스 추후 이번 실적은 3분기에는 망했지만 4분기에는 실적이 좋게 나올 수가 있다. 그 가이드서 주가는 기대감에 상승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 에코프로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테슬라나 어떤 2차 전지 종목이 있던 간에 이미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건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인 옵션을 생각해야죠. LG 엔솔이 수주 계약을 했으면 이번 시점에는 망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원통용 배터리, 그다음에 NFP 배터리로 인해서 실적이 향상될 수가 있다. 그 기대감에 주가는 상승이 되고 그땐 또 언론이 2차 전지가 또 바닥을 해서 저가 매수세다. 딱 와야지 여러분들. 나는 딱 보여요 여러분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안 와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또 이렇게 생각하겠지. 아유, 내 요즘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하다 다 변명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잠시 후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현재 2차 전지의 산업에 대한 두 가지 엇갈리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전망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골드만삭스에서 전기차 가격이 2026년에는 내연기관차와 비슷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즉 이제
1년 남짓 남았네요. 1년 조금 지나고 나면 전기차 가격이 지금 내연기관차와 비슷하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더더욱 생길 것이고 수요도 높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배터리 제조 기술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가도 낮출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핵심 광물 가격, 리튬 가격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전기차 전반적인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서 판매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골드만삭스에서 내놨고요. 반대로 약간은 부정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된 소식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재정 적자가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후에 사상 최대 수준으로 적자가 커졌다고 합니다. 재정 적자가 1조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이 넘는 재정 적자를 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에 따라서 신영증권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바이든 정부가 펼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 폐기를 외치고 있는데 이렇게 재정 적자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보조금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가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리튬 값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수주 계약이 더 많기 때문에. 하지만 리튬으로 인해서 수주가 되는 것보다는 한국 배터리는 약간 좀 한국산 전기 자동차는 네. 완성차가 아니고 배터리만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는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 종목들은 너무 무겁습니다. 올라가는 데까지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종목들하고 같이 거래처로 납품을 하고 있는 NNF 주가나 TCC 스틸이나 SKI 테크놀로지나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인테크나 나야 M&D나 네네. 그다음에 여기에 같이 올라가면은 전소재 장비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북막 관련주인 전극 핵 관련주인 엔캠, 소블레인 홀딩스 전극 분리막 관련주도 네네. 위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자식은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데 2차 전지 다 망했다 얘기하는데 네네네. 언제는 뭐 트럼프가 지지율 올라가도 2차 전지 상승하고 2차 전지 왜 말 안 하다가 2차 전지 떨어질 때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왜? 제가 그 부분도 잠시 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자,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일단 반도체, 중국 반도체 지수들이 8% 정도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피델릭스 같은 종목들이요. 네, 중국 반도체도 지금 기준금리로 인해서 8% 정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 반도체 대장주로는 피델리스하고 매번 말씀을 드렸고 통신망을 통해서도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피델리스 좀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이 중국 증시는 여러분들 10시 반에 개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델리스가 그 전까지만 해도 호가층이 2% 3%대였어요. 하지만 이 중국 같은 경우가 오늘 기술주 위주로 상승이 되면서 필라델피아가 오늘 필라델피아한다. 죄송합니다. 피델리스가 오늘 15% 이상 상승되다가 차익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동안 차트를 보면 좀 지저분했어요. 윗골이 다니고 빠지고 윗골이 다니고 빠지고 했는데 네. 이 피델리스가 오늘 장 마감 전까지 중국 반도체 지수에 의해 가지고 얼만큼 올라가느냐 거기에 핵심 요소이고요. 2차 전지 시증이 다가오는데 오늘 피델리스 상승한다고 해서 중간에 또 진입하는 하이에나 같은 우리 개인 투자분들 없으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네. 지금 피델리스가 오늘 어디까지 상승할지 그 부분을 체크할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 상승한 것만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상승하는지 그 부분도 체크를 해야겠죠. 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대패 삼겹살, 국내산, 대패 삼겹살, 갈비살, 그 다음에 이제 꼬막살, 이제 닭똥집살,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부위에 대한 종목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단점만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실적 시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2차 전지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동안 어떤 걸 수주했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또 어떤 걸 그동안 수주를 하면서 향후 사업에 대한 그 기대감이 중요합니다. 이번 실적은. 즉 이번 실적은 이 LG 엔솔하고 테슬라가 얼마큼 돈을 많이 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큼 앞으로 향후 어떻게 돈을 벌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만 명심하세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테슬라가 얼마큼 돈을 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향후
어떻게 어떤 사업 소재로 돈을 버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저는 3가지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이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3등은 체코산 냉동 삼겹살이고요. 네. 2등은 차도박이. 차도박이로 하겠습니다. 1등은 군내사 삼겹살로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제 3등 이제 체코산 네. 돼지고기는 어떤 종목일까요, 아나운서님? 체코요? 네. 뭐 자율주행인가 봐요. 아이 그 바로 한 번에 맞추면 어떡해요? 이거 좀 아니, 이렇게 순서대로 있잖아요. 내가 잘못 갖고 왔구나. 네. 자,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이콤이 그동안 테슬라의 자율주행입니다. 네. 테슬라의 중국 승인 도점 FSD에 대해서 그동안 로보택시 인해서 라이콤이 계속 상승이 되었다가 네. 최근에 테슬라 로보택시가 실망 매물 차익이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꽤 많이 빠졌어요, 지금. 오. 일단 라이콤에 대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라이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뿅! 좀 힘듭니다. 멋있게 떠졌어요. 아이고. 슈퍼마리오, 여러분들 슈퍼마리오 게임 보면은 계단 현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네네. 하나도 마리오가 빠지지 않고 빈틈이 없을 정도로 아이고. 딱딱 차트가 딱딱 빠졌습니다. 네네. 그만큼 또 거래량이 없으니까 또 빠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네네. 라이콤이 밑에 거래량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 거래량이 없어서 빠진 거예요. 큰 매물대요 커다란 음대 장봉이 나와야 하는데 장봉 없이 시장이 장대 음봉? 시장이 음대 양봉 없이 시장이 짱대 음봉? 짱대 양봉 음봉. 짠대 음봉 짠대 음봉이 없이 거래량이 없이 빠졌단 말이에요. 네. 즉 누군가 사주지 않으니까 빠진 거예요. 오? 그렇죠? 만약에 저 종목이 차익이 됐었으면 장대 음봉에서 파란색깔에서 이렇게 쭉 빠져야 하는데 네.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빠진 것이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저 장면은 포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디님.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빠진 게 아니죠. 네. 거래량이 없이 빠진 겁니다. 밑에 하고 보시면은. 네. 그렇죠? 그리고 한번 일주일 전에 크게 잠대 양봉이 나온 거는 윗골이 다리고 빠질 때였어요. 그때는 북한이 뭐 무인기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뭐 철도도 폭파하고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한번 거래량이 크게 나왔고 라이콤이 그 후에 계속 줄곧 조정이 됐는데 네. 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시적에 따라 가지고 어떠한 사업은 이제 향후 이번에 실적이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그러면은 로보티시에 인해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은 라이콤은 24일이나 실적이니까 24일 오전에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콤 관련 세터 인해서 자율주행 관련주도 제가 이 통신만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기호 1번은 테슬라의 향후 사업 기대감 실적에 따른 자율주행 라이콤입니다. 자, 기호 1번은 라이콤이고요. 기호 2번은 뭐죠? 뭐겠습니까? TCC 스틸. TCC 스틸이네요. 네, TCC 스틸입니다. TCC 스틸의 차트 역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TCC 스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저번 주에 완전히 뭐 6.25 전쟁이 터진 것도 아니고 임진왜란이 터진 것도 아니고 뭐 모든 종목들이 차트가 저렇게 무너졌었어요. 그렇죠? 네. 이 역시 거래량 없이 빠졌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몇 % 상승 중입니까? 6% 정도 상승 중입니다. 이것도 금지덕지입니다. 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 또 어느 정도 TCCT 수급이 계속 형성이 돼서 상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돈 좀 있으십니까?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이 TCCT 같은 경우는 사실 LG 엔솔이 이번에 23일이나 실적 발표를 합니다. 오늘 며칠이죠? 오늘은 22일이네요. 24일이면 수요일입니다. 그러면 수요일 장중에 발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G 엔솔이 그동안 어떤 거로 수익을 창출했고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LG 엔솔이 그동안 벤츠, 그다음에 버드, 그다음에 테슬라 계약을 했죠.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차세대 게임 체인저인 제일 많은 원통형 수주가 벤츠입니다. 즉 15만 대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TCCT 이 니켈로 금간판 만드는 회사인데 찍어내도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주가는 그 기대감에 미리 형성이 돼서 상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TCCT에 대해서 6만까지 저는 목표를 잡고 계속 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시장이 그동안 안 도와준데 어떡합니까?
하지만 제휴가 있으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대신 기술주가 투심이 개선이 될 때 그때 올라가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TC 스틸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번 주에 자하면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운이 좋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LG 엔소의 실적에 대해서 바탕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 게 TC 스틸이고, TC 스틸은 LG 엔소하고 삼성 SDI의 니켈도 금간판은 최고 만난 점, 그 부분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NNF. 오, 이 그러면 NNF. LNF가 제일 좋은 저거 돼지고기인가요? 그렇죠. 네. NNF는 네. 저 제주도 토종 흑돼지만큼, 오. 그리고 돼지로 따지면 토종 흑돼지고요. 네. 바다로 따지면 청금발입니다. 아, 다금발입니다. 다금발이. 아, 다금발입니다. 좋아요. 바다의 다금발입니다. 다금발이. 그렇기 때문에 서해에서 잡는 거는 이 놀래미밖에 없잖아요. 오. 제주도에서는 네네. 이 청금발, 아니 다금발이. 다금발이. 다금발이십니다. 네네. 이 다금발이, 제가 내일은 다금발이 사진하고 올게요. 자, 이 NNF는 네. 여러분들 제주도에 낚시 갈 필요가 없어요. 바닷배 낚시 갈 필요가 없어요. LNF를 사면 된다. NNF 사면 돼요. NNF 사시면 돼요. NNF는 네. 여러분들 내가 이 얘기할 때 항상 제가 좋은 종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심장 박동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나긋하게 얘기할게요. 네. 자, 이 NNF 같은 경우는 하이니케 양극재 소재입니다. 물론 하이니케 양극재는 에코프로비엠하고 이 NNF가 있고 에코프롬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여러분들 사실 에코프롬은 그룹주들이 너무 많잖아요. 에코프로 머티니어즈, 에코프로 머티니어즈 막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하이니케 쪽으로는 NNF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리고 NNF가 올라가면 NNF의 지분을 같이 사서 같이 산 지 5년밖에 안 된 신혼부부인 세요니스도 있고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하이니케의 이제 최근에 LG 엔소에서 나오는 원통형 배터리 4680하고 같이 혼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향후 이제 이번에 로보테시 쪽하고 옵티머스, 휴머노이드하고 그다음에 이 4680, 그다음에 최근에 테슬라가 모델 Y를 모델 Y를 출시를 했어요. 어제 속보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하이니케 양극재로 들어가는 게 NNF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의해서 웃을 수가 있고 테슬라에 의해서 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어만 봤을 때는 테슬라에 의해서 울 수가 있고 테슬라에 대해서 울 수는 있지만 우리한테는 제가 2달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에 대해서 엄청나게 안 좋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LG 엔소의 테슬라하고 인해서 모멘텀이 생겼어요. 모멘텀이 생기고 이 트럼프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가 상승되면 이 NNF도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NF, TCCT, 라이콥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어떤 게 여러분들한테 국내산 생산 기업을 드릴지 이 종목은 한 달 후에 공개가 될 겁니다. 아니지. 통신만 통해서 공개하고 한 달 후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한 달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일주일, 2주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수요일 LG에너지솔루션, 목요일 테슬라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 반응이 보여줄 수 있는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2차 전지뿐만 아니라 한 가지 자율주행 관련주 라이콤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은 테슬라가 실적 발표와 동시에 우리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감을 심어준다면 목요일 오전쯤에는 이 자율주행 관련주도 단기적으로 반응을 보여줄 수 있겠다면서 대장주인 라이콤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고요. 조금 더 좋은 국내산 생삼겹살 같은 종목이 바로 TCC 스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TCC 스틸은 양극재에 들어가는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들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새롭게 생산 중인 신제품 4680 원통형 배터리에 탑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같은 소식 속에 지금 2주 전 월요일에 불기둥을 뿜으면서 25%가량 급등 마감이 됐었거든요. 지금 시장 상황만 잘 받쳐준다면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에 더해서 이런 재료까지 합쳐져서 더 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TCC 스틸도 굉장히 좋지만 조금 더 좋은 제주 흑돼지 같은 종목이 바로 LNF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LNF 같은 경우에는 이 양극재
니켈 함량을 높인 하이니켈 양극재가 있습니다. 이 하이니켈 양극재를 만들어서 LG에너지솔루션이 만드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4680 배터리에도 쓰이도록 하고 있고요. 테슬라 향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LNF는 제주 흑돼지 같은 좋은 종목, 주식시장의 다금바리 같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이니켈 관련주 LNF 같은 경우에 가장 유망하게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바로 일주일 뒤에도 주가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런 종목들로 실질적인 수익까지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 받아보시도록 저희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제 아래쪽으로 보이는 이 네모난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교육 자료들도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 모두 받아가실 분들 지금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시간이 이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입장하실 때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리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입장을 시도를 해주셔야지 방송 끝나기 전에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 늦지 않게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에 발표될 LG엔솔과 테슬라의 실적과 맞물려서 한번 분석을 도와드려 봤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 TCC 스틸과 LNF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왜 이 종목들이 국내산 생삼겹살 같은 좋은 종목들인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장관님. 조금 더 설명해 드릴까요? 네. 그럼 돈 줘야.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것도 못합니까? 돈 줘요. 돈 주세요. 자, 여러분들 네. 어떻습니까? 일단 얘기 한 번 더 한다는 게. 그래요. 자, 그럼 추가적인 설명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일단 TCC 스틸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자, 일단 LG엔솔의 최근 원통 배터 수주가 계약이 계속 연속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물건이 있어야 판매되겠죠. 근데 물건이 없으면은 판매 못하고 순이익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느 정도 벤츠 쪽하고도 수주 계약을 했고 포드 쪽하고도 수주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쪽으로도 수주 계약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네. 즉 어느 정도 수주 계약 물량이 계속 많아질수록 이 니켈도 공간판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TCC 스틸이고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 납품하고 있는 종목은 TCC 스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도 제일 빠르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 TCC 스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CC 스틸은 니켈 수요 증가가 기대감이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저 온도는 배터리 캔 소재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게 총알이냐고 물어봐요. 오. 총알이냐고. 이제 총알로 봐도 좋습니다, 오. 여러분들. 총알 숫자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수급 형성도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사야 어느 정도 국내산 생삼겹살은 드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TCCT 목표가는 이 방송 통해 가지고 말씀드릴까요? 네네네. 목표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최소 6만 원까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TCCT 6만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네. 안녕하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오, 네네. 그만 등 때리세요. 뜸 들이지 돈 말라. 있으면 사세요.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LNF. NNF입니다. 네. 이 LG엔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원톤 배터리 쪽으로 하이니켈 양극재 소재를 같이 혼합을 시킬 수 있는 종목이 NNF입니다. 이 NNF가 최근에 10만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장 못된 게 그거예요. 10만, 9만, 8만 가격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북한이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하는데 그 가격선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여러분들. 왜 자꾸 10만 전자 깨지고 있고 뭐가 깨지고 있고 지지선 깨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무슨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요.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여러분들. 시장 영향에 따라 좀 빠지는 걸 가격선이 얼마 선이 지지를 하고 있다, 얼마 선이 하고 있다. 이게 시장 상황에서 뭐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호재가 있고 시장의 기술주가 상승이 되면은 어차피 그 가격도 다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괜히 그런 데에다가 머리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지금은 어느 정도 LG엔솔의 실적에 따라가지고 향후 원통형에 대한 실적 부분이 기대감이 크다. 그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은 이 NNF하고 같이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NF 목표가는 저는 솔직히
13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은 제가 통신망을 통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2차 전지주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TCC 스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향 니켈 도금 강판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LG엔솔은 이 니켈 도금 강판을 활용해서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고 이 원통형 배터리를 테슬라, 벤츠, 포드로 대규모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LG엔솔과 맞물려서 가장 빠르게 올라줄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이 43,900원입니다. 43,900원에서 1차 목표가를 무려 6만 원까지 잡아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와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겠고 사실 6만 원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가 늘 강조를 해드리는 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목표가가 언제든지 좀 수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더 구체적인 전략을 그때그때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통신망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LNF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은 목표가를 공개를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 팍스 통신망 통해서만 LNF의 목표가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에 연달아서 국내 배터리 기업과 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한 주 만에도 지금 주가 상승, 주가 반응으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해드릴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체적인 투자 가격 전략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 팍스 통신망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4분밖에 되지 않아서 빠르게 입장 부탁드리겠고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사진 찍을 때처럼 카메라 화면을 여기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팍스 통신망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관 이제 방송 시간 3, 4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들 마지막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쫑!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해도 저번 치웠다고는 또 틀립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트럼프로 인해서 트럼프 지금 제일 많이 지지하는 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하고 연관된 납품 관련 수혜주는 최근에 LG 엔소에 대해서 계약에 따라 가지고 나라 M&D, 그다음에 TCCT, NNF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실적이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트럼프로 인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재상승이 될 겁니다. 지금 2차 전지가 떨어지면 무조건 트럼프 탓이라고 하는데 내가 누구하고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네. 옆에 보시면 부도샥 듀기하고 해가지고 이 오디가 있습니다. 지금 뭐겠습니까? 이게 뭐겠어요? 뭐죠? 기어기. 기러기. 기어기에 대한 이 기사에 대해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주식은 늘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주식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다음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우실까 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2차 전지 전기자동차 다 부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트럼프가 전기차에 대해서 다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올라갈 때는 트럼프로 인해서 떨어졌다. 그런 기사가 안 나오고 2차 전지가 올라갈 때면 떨어질 때마다 트럼프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차피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하고는 관계가 미워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차 전지는 다시 상승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일단 이번 주 LG 엔소하고 테슬라로 인해 가지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종목들이 어떻게 방향성을 상승되는지 그 추가적인 부분은 제가 통신망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나운서님.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네. 저는 이번 주가 국내 증시가 좀 반등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리스크가 좀 둔화가 됐고 뭐 금투세 부분은 뭐 솔직히 이제 포기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매번 미워지고 있잖아요. 네네. 매번 미워지고 있는데 그 부분 얘기해봤자 뭐합니까? 네네. 우리가 맨날 시장 안 좋을 때마다 그거 탓할 수는 없잖아요. 또. 네. 그건 그냥 그대로 어떻게 돼야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 네.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종목은 미리 상승이 되고 그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상승이 되기 전에 결과가 나타나시기 전에 여러분한테 며칠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게 우리 방송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을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QR코드 보이시죠? 뭐 들어오시든지 마시든지 인원이 좀 많긴 해요. 네. 웬만하면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간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12시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